여러분들을 일편단심으로 스토킹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너 여태까지 스토킹했으니까 너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식사 제발 한 번만 해줘 라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주고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그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절박하게 매달리지 마라, 최악의 연애 전략, 아무 생각 없이 잘해주고 연락만 이어나가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려고 하거나 혹시나도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일편단심 논리대로라면 가슴은 차분해지고 냉정하게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죠? 여러분들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쫓아다니는 행동이 나타나고 오히려 더욱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불안해하고 급발진해서 연락을 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둥,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면서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냐는 둥, 아니면 잘 보이려는 행동을 통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일편단심이어야지만 잘 된다 라는 논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반대로 증명하는 현실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는 현실들이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안타깝게도 어떤 것이 더 귀한 물건인지, 아니면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흔한 물건이고 흔한 사람인지를, 그런 가치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학교나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을 일편단심으로 스토킹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너 여태까지 스토킹했으니까 너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식사 제발 한 번만 해줘 라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주고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그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행동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하고 상대방이 나를 갈구하는지 아니면은 나를 막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더 비싸게 굴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좀 사정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길가에 놔둔 흔하디 흔한 돌멩이를 실수로 1억에 산다라던가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사는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고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편단심인 것처럼 행동하고 선물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감동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고 잘해주고 노력을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대단히 높은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 사람은 굉장히 차지해야 할 만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야, 프라이즈야 라고 여기고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얘가 엄청 쫓아다니는데 한번 만나볼까? 이 정도면 만날만 한가?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나볼 수는 있겠죠. 그러고서 만나다 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고 선물을 갖다 바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한테 잘해주고 나만 바라보고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긴 한데 나만 바라보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즐겁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네.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도 나고 차라리 날 뻥하고 차고 가거나 혹은 환승했던 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생각이 더 난다. 이게 미르코의 생존년의 유료 상담이나 무료 상담 90% 이상이 하는 얘기죠. 새롭게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별로 흥미가 없어요. 저는 왜 자꾸 전 남자친구 생각만 나고 전 여자친구 생각만 날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죠. 문제점을 아셨다면 이제부터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들에게 더 빨리 팔려 나갈 것처럼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상대방에게 연락 올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진될 것 같은 느낌의 물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홈쇼핑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이 물건 더 이상 만나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곧 매진이 될 것 같은 물건처럼 행동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짝사랑을 하거나 재회를 한다고 해서 만약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상황적으로도 일단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자유의 몸이고 여러 이성과 데이트를 해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고요. 도덕적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면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다른 이성을 만나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괜히 쫄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셔야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자기만 바라보던 어떤 이성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누군가와 잘 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얘가 이렇게 가치가 높은 사람이었나? 아, 이거 내가 경각심을 좀 느껴야겠는데? 이렇게 내가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연락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얘는 다른 이성이 잘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 기다리다가 썸녀가 생기거나 썸남이 생기면은 선생님 어떡하죠? 지금 연락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르코의 생존연애 몇 편만 보시면 이런 사연은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증명이 끝난 상황이죠. 두 번째,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제가 1번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 남자 혹은 그 여자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즉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갑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청해서 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세상에 유일한 물건이고 그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야, 너 이거 가지고 싶지? 거들먹거리고 야,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라는 행동 태도를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스페셜리티라는 것은 상대방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가 유일한 존재라는 점을 부여한다면요,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다른 이성을 만나본 후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잖아요. 야, 내가 다른 이성 한번 만나본 다음에 너 만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도 이 사람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유일한 대상이 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형성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성 인맥들을 수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사귀는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인맥 관리 차원에서라도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인맥을 적어도 한 5명에서 10명은 만들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풍부하고 다른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게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을 사귈 때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고 맨 뒷좌석에서 앉아서 혼자 인형을 갖고 노는 오타쿠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걔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친구와 여러분들은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한번 말을 섞었다가 걔랑만 계속 놀아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서 그걸 접근할 수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날 때도 일편단심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숨막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괜히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준다던가, 관계를 시작하면은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엮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선택이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수동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편단심인 사람이 좋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일편단심으로 접근해 온다면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편단심인 사람, 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래요. 갑이 을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갑이 을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선택을 받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라이즈가 될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해 드릴 프라이즈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